보세요. 다 보여요? 안 보여요. 함수 증가함수. 자, 우리가 이제 미분법을 배웠어요. 네. 배웠다고 가정합시다. 자, 미분법을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 해야 되는 거의 시작이 이제 접선의 방정식은 했고 미분법 활용인데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쭉 배울 게 뭐냐면 함수의 자 지금 다루는 단원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죠. 그죠? 그 다음 단원이 뭐냐면 다음 장 보시면 극대 극소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최대 최소까지가 나와요. 근데 극대 극소에 대한 내용이 미적원에서는 굉장히 길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근데 잘 봐. 여기 잠깐 봐봐. 미분법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가 연산적인 개념인데 숫자를 계산하는 거였는데 우리가 크게 따지면 두 가지를 배웠어요. 뭐와 뭐를 배웠냐면 미분계수와 도함수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차이점이 조금 있는데 미분계수라는 것과 도함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미분계수라는 것은요 그 특정한 시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무슨 얘기냐?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어떤 하나의 점에만 주목을 하는 거야. 미분계수라는 단어는. 알겠니? 그 다음에 그럼 도함수는 어떤 거를 공부하는 거냐면 도함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빅픽처. 큰 그림. 왜? 도함수는요. 잘 들어. 미적분 2 내용까지 그냥 좀 보여줄게. 도함수는요.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얘는 하나의 시점에만 주목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흔히 말하는 숲을 보는 게 도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는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도함수를 배우는 목적, 우리가 도함수를 배우는 목적, 즉 미분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원래 함수, 자 도함수를 미분하기 전에 원래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함수라는 개념을 끌어다가 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도함수를 구해서 어떤 성질들을 보면 이 원래 함수 fx라는 것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미적원에서는 배우는 게 그게 바로 증가 감소와 그 다음에 뒤에서 배우는 극대 극소라는 개념이에요. 됐니? 그래서 도함수를 알면 도함수의 성질을 알고 도함수를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와 극대 극소까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목적이야. 도함수를 배우는 목적. 알겠니? 그럼 얘들아 당연히 시험에는 뭐가 나오겠어요? 이거 나오는 거예요. 고난도 문제일수록. 그냥 단순하게 증가감소일 때 문제 풀어가지고 띡띡띡 그냥 숫자 연산하는 거는 그냥 처음 여러분들이 선행 과정을 할 때나 아니면 내신 정도 할 때 그냥 기본 계산 정도로만 배우는 거지 정말 어려운 문제들 소위 말하는 이제 수능까지를 놓고 보게 되면 결국 수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걸 파악하는 게 바로 미분법 활용을 배우는 큰 이유입니다. 알겠니? 궁극적인 목표예요, 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여기다가 이걸 배운 다음에 플러스 뒤에 뭐와 접목을 시키냐? 방정식, 부등식과 접목을 시켜요. 됐니? 그럼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미분법 활용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게 큰 틀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가지고 쭉쭉쭉 특히 요 부분을 좀 많이 볼 건데 수진이 벌써 자니? 자, 극대극소를 좀 볼 건데 보시면 되고요. 자, 미적투 얘기 잠깐만 해드릴게요. 근데 fx라는 것의 그래프를 특징을 파악하는데 요거 두 개 갖고는 좀 부족해. 좀 부족해서 하나의 개념을 더 끌어다 써요. 그게 뭐냐면 이계도함수라는 개념을 끌어다 써요. 미적2에서는. 이계도함수는 뭐냐면요. 그냥 이건 들으세요. 도함수를요 한 번 더 미분한 겁니다. 얘는. 아니? 그러면 이계도함수를 미분하면 똑같습니다. 구조는 잘 봐. 도함수를 미분해서 fx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던 것처럼 이계도함수도 fx라는 원래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그때 배우는 그래프의 특징이 뭐냐면 오목볼록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변곡점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돼요.
됐니? 오목, 볼록, 변곡점은요. 변곡점은요. 도함수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미적투를 가게 되면 이걸 하나 배워서 이거를 접목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과생들이 미적분을 배웠을 때 미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어떤 fx라는 함수의 특징이나 그래프의 개형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개념이 바로 요 네 가지예요. 증가감소, 극대극소, 오목볼록, 변곡점. 그래서 그럼 여기까지 배우면 여러분들이 미분법 활용을 완벽하게 고등과정에서는 마스터를 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그거의 시작이 이제 지금부터 하는 함수의 증가감소부터가 시작을 할 거예요. 알겠니? 그리고 자, 하나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적투 가면 이거 안 배워요. 무슨 얘기냐? 이건 이미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여기서부터 거의 배워. 알겠지? 오케이? 기본 개념은 여기서 잡고 가야 돼. 이유 두 개에 대한 기본 개념은. 됐죠? 자, 이게 큰 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하나 적고 가자. 함수의 증가감소부터가 이제 도함수의 성질 미분법 활용 시작인데 도함수를 배우는 목적은요. 이것만 쓰자. 도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원래 함수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여기까지만 좀 적어놓을게요. 이것만 적어놓을게요. 도함수를 우리가 치밀하고 되게 뭐라 그럴까 깊게 공부를 하는 목적은 fx라는 그래프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라는 거 됐죠? 자, 이게 이제 증가감소에 대한 내용이 될 겁니다.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우리 복습하자. 증가감소 복습합시다. 증가감소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투에서도 배웠고 수원에서도 배웠어요. 중학교 때도 배웠습니다. 심지어 중학교 때 여러분들 2차 함수 배울 때 잘 봐. 2차 함수도 아니죠. 1차 함수부터 시작할게요. 1차 함수 배울 때 기울기가 양수면 무슨 함수라고 배웠어요? 증가함수라고 배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현재의 증가감소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에서 알고 있는 증가감소의 개념은 뭐예요? x값, 기울기가 양수인 것도 있고 또 x값이 증가하면 y값이 증가하는 함수를 증가함수. 그치? x값이 감소하면 y값이 감소하는 x값이 증가하는데 y값이 감소하면 감소함수. 이렇게 배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거 그냥 간단하게 써드릴게요. 복습입니다. 이거는 안 써도 됩니다. 책에 있으니까. 자, 증가라는 것과 감소라는 것은 뭐가 될 거냐면 x1이 증가, x1, x2에 대한 관계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즉 x2가 x1보다 클 때 요거에 대응되는 함수값 x1과 fx2가 있겠죠? 요게 참이면 증가. 됐니? 그 다음에 감소라는 것은요. x값이 증가합니다. 자, x값이 증가하는데 대응되는 함수값의 대소관계가 뭐가 돼요? 반대가 되는. 이렇게 반대가 되면 감소.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됐니? 여기까지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럼 책 볼게요. 봐봐. 증가와 감소라는 걸 보시게 되면 그냥 증가 상태라는 것은 그냥 읽고만 넘어갈게. 증가 상태라는 것은요. 괄호 1번에 동그라미 1번 읽어보시면 a-h를 대응시킨 값과 a를 대응시킨 값과 a 플러스 h를 대응시킨 값이 그런 대소관계를 갖게 되면 증가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증가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함수값이 점점 감소하고 있으면 감소 상태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겠네. 알겠어? 그러면 잘 들어. 항상 우리가 지금 배우는 목적은 이거를 명심해야 돼요. 도함수를 배우는 목적은 뭐라고? fx의 특징을 파악하는 게 목적이야. 됐니? 그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2번입니다. 바로 2번입니다. 바로 2번에 별표 하나만 칠게요. 자, 바로 2번에 별표 하나 치시면 증가 상태, 감소 상태와 미분계수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자,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할 때 동그라미 1번, 2번 묻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묻고요. f-a라는 애가 양수이면 즉 도함수의 값이 양수이면 x는 a에서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의 값이 음수이면 x는 a에서 감소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잘 봐. 지금 읽은 괄호 2번과 밑에 하나 둘 내려오면 또 괄호 2번 있죠. 보이세요? 또 괄호 2번 있죠. 또 괄호 2번 보고 한번 또 읽어볼게요. 증가함수, 감소함수와 미분계수의 부호라고 되어 있는데 함수 fx가 어떤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그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하고 f-x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묶으세요.
됐니? 자, 그럼 질문. 위에 거와 아래 거의 차이는 뭘까요? 위에 거와 아래 거. 지금 쌤이 밑줄칠하는 괄호 2번 두 개 있죠? 그거의 차이는 뭘까요? 범위가 달라서. 그걸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위에 괄호 2번은 특정 시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비교해드렸죠. 미분계수와 도함수의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미분계수는 그 점에서만 보는 게 미분계수에 대한 내용이고, 도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큰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더 남아야 되는 건 밑에 괄호 2번이에요. 훨씬 더 중요한 개념. 근데 사실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미분계수도 마찬가지고 도함수도 마찬가지로 도함수의 값이 양수이면 그 구간에서 증가할 거고, 도함수의 값이 음수이면 그 구간에서 감소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럼 걔가 왜 그런지를 살펴볼게요. 보세요.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도함수가 양수면, 도함수 또는 미분계수가 양수면 원래 함수는 뭐 한다고 했어요? fx는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지. 그치? 자, 근데 이거를 증명하는 거는 뭐 갖다가 증명할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알겠니? 접선의 기울기를 가지고. 잘 보세요. 자, 미분계수라는 것의 기하학적 의미, 뭐 어렵게 얘기하면 기하학적 의미인데, 미분계수라는 것의 의미는 쌤이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라고 얘기했죠. 그죠? x는 a에서 접선의 기울기와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그러면 가장 간단한 이차함수 그려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이차함수를 기준으로 여기가 대칭축이 하나 이렇게 있다고 해보자. 됐니? 대칭축이 이렇게 하나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대칭축의 왼쪽을 좀 보도록 할게요. 왼쪽을 보시면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얘는?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뭐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죠? 그죠? 자, 그럼 봐봐. 이쪽은 증가하고 있고 이쪽은 감소하고 있는데, 왼쪽을 좀 보시게 되면 왼쪽에서 접선들을 쭉 이어보면 이거 이런 식으로 노란색의 접선들이 계속 생기죠? 그죠? 그럼 봐봐. 요 노란색들은 무슨 도형이야? 도형은 직선이지. 그치? 근데 직선들이 다 지금 방향이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예요? 0보다 크죠. 그죠? 아, 그러면 이쪽 왼쪽에서 요 하얀색 함수, 원래 함수에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들이 싹 다 뭐란 얘기야? 싹 다 양수란 얘기죠. 언제? 증가할 때. 됐니?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아무 점이나 하나 잡았다고 했을 때 f-x라는 접선의 기울기는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자, 반대로 보시게 되면 오른쪽 가겠습니다. 오른쪽은 너무 감소하고 있죠? 그럼 오른쪽의 그래프에 접하는 접선들을 내가 이렇게 그려보면 접하는 접선들이 싹 다 이 빨간색처럼 어떻게 돼요? 다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그치? 그럼 이 직선들의 기울기는 뭐가 돼요? 음수 기울기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f-x가 0보다 작다라는 거고, 얘가 0보다 작으니까 감소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니까 뭐하고 있구나? 증가하고 있구나 라는 겁니다. 오케이? 됐니?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첫 번째 도함수를 가지고 파악할 수 있는 거.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우리는 뭘 파악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 나왔죠? 됐니?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 f-x의 부호에 따라서 f-x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원래 함수에 뭘 파악할 수가 있다? 증가와 감소를 파악할 수가 있다. 이게 우리가 도함수 활용해서 배워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에요.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알겠니? 그럼 우리는 뭐에 결국 주목을 할 거냐? 우리는 f-x라는 것에 뭐? 부호에 주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됐니? 자, 그러면 한 차원 높여볼게요. 마찬가지로
이따가 배울 그림이긴 하지만 잠깐만 볼래? 잠깐만 볼래? 여기 봐. 자, 쌤이 3차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고 해보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게 3차 함수죠. 그죠? 3차 함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볼게요. 쫙 그린 다음에 자, 이 함수는 증가함수가 바뀌는 함수야? 안 바뀌는 함수야? 바뀌고 있죠. 그죠? 그럼 그 바뀌는 기준들을 좀 살펴보시면 어디서 바뀌나 봤더니 여기서 바뀌죠? 여기서 바뀌죠? 그죠? 됐어요? 자, 그럼 여기를 좀 기준으로 볼게요.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해보면 알파보다는 작을 때 첫 번째. 그럼 여기서는 다 증가하죠. 접선의 기울기가 뭐 한다는 얘기예요? 다 플러스란 얘기입니다. 됐니? 그럼 증가하고 있구나. 그치? 그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가 다 뭐예요? 마이너스 개념이죠? 얘는 계속 요렇게도 지나고 요렇게도 지나면 다 뭐예요? 마이너스 개념이죠? 그럼 요 구간에서는 뭐 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구나. 됐니? 다시 베타보다 커지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플러스죠?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는 다시 증가하고 있겠구나. 됐니? 따라서 잘 봐. 플러스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 플러스 기울기면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판단하는 기준은 철저하게 뭐다?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생각을 좀 확장해 볼게요. 자, 보세요. 쌤이요, 3차 함수의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3차 함수를 미분하면 몇 차 함수 나와요? 2차 함수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아시죠? 이렇게 생기면 최고차함 계수는 얼마? 양수야, 음수야? 3차 함수는 양수예요. 요렇게 생기면 양수예요. 요거는 요세요. 뒤집어지면 음수예요. 됐니? 근데 요렇게 생기면 양수라는 거 기억합시다. 자, 그러면 최고차항이 양수야. 3차항이. 3차항이 양수면 미분해도 최고차항은 양수야, 음수야, 계수는. 양수겠죠. 미분해도. x세제곱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요. 그치? 그럼 계수가 양수겠죠? 자, 그러면은 2차 함수를 그릴 건데 밑에다가 이어서 그릴 건데 잘 봐. 2차 함수는 포물선이잖아. 그치? 그럼 2차 함수 포물선이면은 얘에 따라서 그릴 건데 잘 보세요. 여기는 그러면은 도함수가 뭐라고 그랬어? 도함수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죠. 도함수가. 그치? 그럼 도함수가 플러스니까 x축보다 함수 그래프가 어디에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빨간색으로 되어진 요 구간은 빨간색에서는 도함수의 값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음수니까 x축보다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죠. 그죠? 그럼 다시 여기 플러스로 오면 위로 올라가야겠지. 그지? 아, 그럼 얘 도함수의 개형은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라는 거예요. 됐어요? 이게 f-x의 그냥 개형이겠구나 라는 겁니다. 됐니? 왜? 이쪽 봐봐. 알파를 기준으로, 자 여기도 알파 여기도 베타인데 알파를 기준으로 여기가 플러스 부호가 나와야겠죠. 그죠? 그래야지만 증가하겠지. 도함수가. 됐니? 그 다음에 이쪽 보시면은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와야겠죠. 요 사이는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될 거예요. 도함수는. 됐어요? 오케이. 다시 베타를 넘어가면 다시 플러스 값이 나오겠죠? 플러스 값이 나오면 증가하고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fx라는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개형을 추론할 수도 있어요. 됐니? 반대로 당연히 f-x의 그래프를 가지고 fx의 그냥 대략적으로 어떻게 생긴 개형인지를 추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잘 보세요. 알파라는 점과 베타라는 점의 이름을 이제 정해줄게. 알파랑 베타에서는 얘가 갖는 역할이 무슨 역할이 있을까? 지금 요 그림에서는 뭐가 바뀌는 점이에요?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고 도함수로 따지면 부호가 바뀌는 점이죠. 그죠? 그럼 알파 베타에서 생기는 요 값들 있죠. 여기 함수값, 여기 함수값. 그지? 됐니? 이거를 통틀어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극값이라고 합니다. 이게 다음 단원에 배우는 극대극소의 개념이에요. 됐어요? 그럼 극값은 정의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극값은 증가, 감소가 바뀌는 지점이구나 라는 겁니다. 됐니? 증가, 감소가 바뀌는 점이 극값이겠구나 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자, 잘 들어. 그래서 함수의 증가, 감소에서 기억하셔야 될 건 뭐야? 요거야, 요거.
오케이? 요거야. 요게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요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가 있고요. 요 그래프를 가지고 도함수도 추론할 수가 있다. 괜히 이걸 쌤이 가르쳐주는 이유가 뭐냐면 자,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자, 44페이지 보세요. 우리가 미적원에서 이 극대극소를 배우고 도함수 활용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궁극적으로 머릿속에 남아야 되는 게 바로 44페이지 내용입니다. 아니, 그걸 하기 위해서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추론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이게 목표야. 그리고 이게 그 유명한 문과 21번 유형이에요. 문과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30번 다음으로 틀리는. 알겠니? 그럼 니네는 생각해봐. 미적 2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이해됐어? 미적 1은 니네 시험 포맷 아니잖아. 근데 미적 2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뭐가 바뀌어서? 함수가 바뀌어서 나오겠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오케이? 됐니? 거기까지 우리가 할 거니까요.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지금 이제 극대극소 하겠습니다. 조금만 쉬세요. 잠 좀 깨고.